열심히 설명했는데 가야나? 열심히 설명했더니 참여 안 했어요. 자, 근데 뭐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추가적인 부분이. 자, 확률. 이항 정리가 일단 가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항 정리 단원까지 가시면, 이항 정리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건 경우의 수입니다. 특히 원순열 겁나게 어려우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정말 어렵고요. 중복조합 진짜 어렵게 나오면,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차라리 이항 정리는 공식들이 딱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항 정리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많이 의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항 정리까지요. 이항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확률 기본적인 부분만 할 겁니다. 확률 우리 여러분들 아파서 결석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십시다. 자,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확률은 중학교 확률과 똑같아요. 중학교 확률과 똑같지만 몇 가지가 간단하게 추가되는 거고요. 너희들이 경우의 수에서 뭐 여러 가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든지 원순열이라든지 중복조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확률을 풀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난 것 뿐이에요. 일단 근데 확률은요, 영어로 probability라고 probability. probability라고 하고요. 그래서 P를 씁니다. 확률은 P를 써요. 자,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요, 중학교 확률과 약간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확률이 집합으로 다루게 돼요. 사건들, 이것들이 집합으로 다루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 확률에서 쓰이는 영어입니다. 첫 번째, 시행과 사건. 자, 시행과 사건이에요. 자, 시행은 뭡니까? 영어로는 트라이얼. 시도입니다. 시도.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관역에 화살을 쏘는 행위. 오케이, 이런 것들이 시행이라고 불러요. 사건은 이벤트라고 불러줍니다. 이벤트라고 해서 시행의 결과입니다. 시행의 결과.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오는 사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시행한 것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들을요, 집합처럼 다루게 돼요. 집합처럼 다루게 되는데, 자, 표본공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본공간. 표본공간은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얘는요,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했을 때 표본공간은 집합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라고 나타냅니다. 집합은 U라고 했잖아요. 근데 표본공간은 S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에요. 자, 사건들을 내가 집합으로 다루겠다라고 했어요. 사건, A라는 집합은 이게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는 집합 이런 식으로 다루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근원 사건은 뭐냐면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가 오직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이 근원 사건. 앞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건과 공사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전사건인데 전체 사건이에요. 어떤 시행을 했는데 나올 수 있는 사건이 표본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전체잖아요. 이런 게 전사건이 되는 거예요. 공사건은 말 그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음의 등수가 나오는 사건, 이게 공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계속 있네요. 합사건과 곱사건. 합사건과 곱사건이에요. 합사건은요, 합집합에 대한 사건이에요. A 또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은요, 교집합에 대한 사건이에요.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는 게 합사건, 뭐 간단하게 AND로 연결되는 게 곱사건이다.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뭐 여사건은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다른 사건, 그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집합과 다른 게 있어요. 집합과 비슷한 거지 완전히 집합과 같진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 뭐 주사위가 여기 뭐냐, 뭐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잖아요. 주머니 안에 있는 원소들이 집합이면은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중복된 걸 쓰지 않아요. 그런데 표본공간은요, 확률에서의 표본공간은요, 얘들 다 써야 돼요. 그거 물어보진 않거든요. 왜 다 써야 되냐면, 당연히 확률은 많을수록 뽑힐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집합하고 다른 점이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확률에서 경우의 수를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다 다른 거로 봐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요, 보통 주머니 안에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빨간 공 3개는 같은 것으로 봐요. 검은 공 2개는 같은 것으로 봐요. 경우의 수에서는요. 그런데 확률에서는 빨간 공 3개가 다 다르다고 봐야 돼. 왜? 개수가 많으니까 얘 뽑을 때와 얘 뽑을 때, 얘 뽑을 때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게 돼야 돼요. 왜? 많을수록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 무조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확률은.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단원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수학적 확률이고요. 여기서는요, 개념이 별거 없어요. 용어들밖에 없어요. 용어들밖에. 나머지는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기하적 확률. 자, 이 3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다만 설명하면은요, 너희들은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개념은 똑같거든요. 우리 확률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수진아? 확률은 어떻게 구했죠?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경우수를 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수학적 확률은 뭐냐? 자, 수진아,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졌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죠.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럼 1이 딱 한 번 나와? 네가 진짜로 했어. 진짜로 던져봤어. 1이 딱 한 번 나와? 안 그럴 때가 더 많을걸요? 그치? 근데 우리는 그냥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직접 해보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수학적 확률인 거야. 그리고 이 확률 통계 단원에서 대부분은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PA라고 나타내요.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당연히 0부터 1까지예요. 중학교 때 했죠. 0일 때는 공사건이에요.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1일 때는요, 전사건이에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 오케이? PA는 0과 1 이하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PA 확률 구하는 공식.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A가 일어나는 원소 개수. 표본 공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 전체분의 특정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처럼 다르기 때문에 원소 개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 통계적 확률은 뭐냐? 아까 말했죠. 직접 던져보니까 6번 던졌을 때에 1이 한 번 나와? 안 그럴 때가 많다고. 직접 해보는 거야. 통계를 너희들이 직접 내보는 거야. 그래서 직접 10번 던졌는데 1이 2번 나왔어.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데이터가 주어져. 그래서 우리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풀면 돼.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아. 허접하기 때문에 문제라. 오케이? 그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그 통계적 확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지니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이야. 이게 아니야. 근데 주사위를 100번 던져보니까 6분의 1이 좀 가까워져. 확률이. 1000번 던져보니까
거의 6분의 1이 돼. 1이 나올 확률이.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잖아. 그러면 그 확률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많이 시행할수록 수학적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이것도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수학적 확률은요, 수치로 계산하는 거잖아. 몇 번 중에 몇 번 나오더라. 근데 기하적 확률은요,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기하라는 말이 도형이잖아요, 도형. 도형으로 풀겠다 이거예요. 다트가 있어요. 3등분 돼 있어요. 10점, 20점, 30점이에요. 30점 다트를 한 번 던졌는데 30번 맞으라고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에요. 이게 풀었었잖아요, 중학교 때. 이게 도형으로 해석해서 푸는 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교과 내에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2단원에서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 근데 안 나오는데 나중에 통계를 가시게 되면은요, 기하적 확률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때 나오시게 되고, 지금은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넓이분의 넓이, 길이분의 길이, 이렇게 푸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225번. 자, 좀만 나갈 거예요. 좀만. 여기는 225번.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행이나 가차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있고 어떤 사건이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사건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어요. 표본공간. 그 표본공간에 안에 있는 것들이 사건이에요. 사건들. 나올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다가 사건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근원사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근원사건. 자, 이 말 한마디 안 했네요. 내가 바보였는데요. 배반사건이란 말을 안 했는데요. 아까 영어 정리할 때 배반사건과 여사건 해놨어야 되는데, 배반사건은요, 느낌이 뭐 같아요? 배반사건. 두 사건인데 배반사건. 서로서 느낌을 가져야 돼요. 공통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서, 집합에서는 서로서입니다.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없는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228번에서는요, 이 배반사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통 부분이 없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제 수학적 확률 233번부터 진행하는데요. 그냥 중학교 때 풀었던 경우의 수 문제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7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졌어요. 전체 사건 36이 돼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 얼마부터일까요? 5,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5,5를 기준으로 해서 5,6, 그쵸? 4, 헷갈려요. 이렇게 합이 10 이상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5,6, 여기가 뭘 쓰고 있지 지금? 그냥 구하면 돼요. 자, 10이라고 했으니까 4,6부터 4,6, 5,6 이렇게 하면 돼요. 1,6 바뀌는 몰라요. 골라면 돼요. 이건 목표사는 못겠죠. 중요한 건 이게 중학교 문제하고 똑같아지더라라는 얘기고요. 수녀를 이용한 수학적 확률, 말 그대로 수녀를 쓰겠다. 대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문제들이 쉬워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이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라. 근데 확률 구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이다.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가려나? 내가 풀어주고 싶지만 딱히 풀어줄 문제가 안 보여서 그래도 풀어줘야겠죠. 단 유형별로 하나씩만 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242번. 자, 수학적 확률까지만 숙제를 내줄 거예요. 242번. 그냥 보세요. 마음 편하게. 0, 1, 2, 3, 4가 있어요. 자,
3,400 이상을 만들어질 확률 물어봤어요. 4장을 뽑아서 나열해서 만든대요. 4장. 4장. 자,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되죠. 4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는 0이 들어오면 안 돼요.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중학생부터 풀 수 있겠죠. 는 뭐 이게 되고요. 특정 사건 3,400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3,400, 그럼 4,000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3,400 이상이 돼야 되니까 3, 4, 땡땡이 다 되는군요. 3, 4 땡땡이 다 되는군요. 그래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그리고 4로 시작하는 거 땡땡땡.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이것 분의 이것 더하기 이것. 중학교 문제들이에요. 중학교 문제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에서 문제보다 확률에서 문제는 훨씬 더 쉬워져요. 자, 244번. 가볍게 쭉 풀면서 넘어갈게요. 선생님 1명, 남자 3명, 여자 2명. 선생님 원탁. 자, 선생님 양 옆에는요 여학생이 앉아야 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전체 가지수 총 6명이 앉아야 되니까 5팩토리얼. 그치? 원형 배열 5팩토리얼. 특정 사건 선생님 좌우에 여자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고 좌우에 여자가 2명이서 배열이 돼요. 여학생이 배열이 되고 원탁에 딱 앉는 가지수는 1가지라고 했죠. 남은 남자 3명이 배열이 돼야 돼요. 이제 원수절이 아니기 때문에 3팩. 전체분의 특정 사건.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쉬워요. 짝수. 자, 중복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중복해서 짝수가 되고 싶어요. 전체 가지수입니다. 자, 중복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1, 2, 3, 4.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여기 못 들어오니까 4개 중에 1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5개가 다 들어오고 5개 다 들어오고 5개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중복순열. 그 다음에 특정 사건 짝수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냥 풀면 안 되죠. 마지막이 0이 중요한 거라서 마지막이 0으로 끝날 때와 0이 아닌 짝수로 끝날 때 2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0으로 끝나시게 되면 여기에 4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어차피 상관없네요. 미안해요. 어차피 상관이 없네요. 왜냐하면 중복해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짝수가 돼야 되니까 0, 2, 4 4개 중에 1개가 와야 되고요. 4개 중에 1개. 그리고 어차피 중복 허락하는 거니까 여기는 0이 안 와요. 4개 중에 1개. 여기서부터서는 0이 올 수 있어요.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답은 5분의 4. 이게 나오겠네요. 자, 기본적인 문제들 쭉쭉 그냥 복습 겸 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250번.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 전체 가지수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이니까 총 9팩을 5팩 4팩 이게 전체 가지수 맞죠? 특정 사건 P를 거쳐서 B로 가야 돼요. P를 거쳐서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오른쪽 2개 위로 2개니까 4팩에 2팩 2팩 P에서 B까지는 오른쪽 3개, 위쪽 2개니까 5팩에 3팩, 2팩. 됐죠? 공식들 그대로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햇살, 조합을 이용하는 수학적 확률. 나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만 풀어줄 거예요. 자, 261번. 경미, 나라, 6명. 둘둘둘 3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한 조가 되라. 자, 분할 문제죠. 분할 문제. 분할 기억해요. 6명을 둘둘둘 조를 가지는 가지수. 전체 가지수는 6명 중에서 2명 선택, 4명 중에서 2명 선택, 2명 중에서 2명 선택인데
명수가 같은 조가 3개니까 3격으로 나눠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조합에 대한, 분할에 대한 얘기였어요. 특정 사건. 경미하고 나라가 한 조가 되래요. 그렇다면 2명 한 조는 없어지는 거예요. 경미하고 나라가 들어갈 거니까. 나머진 4명을 2명 조로 가르면 되는 거예요. 4명 중에 2명 선택, 2명 중에 2명 선택, 같은 명수가 2개가 있으니까 200분의 1. 자, 이런 문제입니다. 211 됐고요. 잘 넘어간다. 자, 270번까지 할 거예요. 쉬운 부분입니다. 264 사과, 배, 귤, 포도 5개 구입인데 사과 2개. 자, 고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가짓수는요 4개 중에서 5개 고르기 중복조합이에요. 그쵸? 중복조합. 그래서 85, 83이에요. 특정 사건은요 사과를 2개 골라야 돼요. 무조건 사과는 2개 이상 골라야 돼요. 그럼 사과를 미리 2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3개만 더 고르면 돼요. 사과, 배, 귤, 포도 중에서 2개 이상이라는 거죠, 사과를. 아, 사과가 2개 포함될 확률이구나. 그렇다면 사과는 더 이상 안 가지고 올 거예요. 배, 귤, 포도에서 3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3개 중에서 3개 고르기. 5C3, 즉 5C. 이제 2개 남았어요. 7을 할 거예요. 자. 시간 개판이 돼가고 있죠. 자, 우리 이거 중복 조합할 때 이거 함수 설명했어요. 비감수 함수예요. 기억하시죠? 바로 저번에 했던 중복 조합에서 이거 중복 조합으로 푼다는 거 알고 있죠? 좋아. 그래서 전체 함수 개수 전체는요 1이 3개 중에 1개, 2가 3개 중에 1개, 3이 3개 중에 1개, 4가 3개 중에 1개. 특정 사건은요 이거 중복 조합이에요. 3개 중에서 4번 고르면 돼요. 얘들이 4번 선택할 거니까. 근데 같아도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할 거예요. 순서는 대응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 크기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중에서 4번 선택할 거예요. 6C4, 6C2가 특정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오케이. 삼각형을 만들래요. 전체 사건 8개 점 중에서 3개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래요. 특정 사건. 직각삼각형 만들 때는요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름 이 하나의 지름에 대해서 직각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이. 지름 하나에 대해서 6개가 만들어지는데 지름이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총 4번이에요. 1, 2, 3, 4. 그래서 지름 4번에 대해서 각각 6번 나타나게 됩니다. 270번까지. 확률을 좀 나가고 싶었어요. 270번까지입니다. 고쟁이 270번. 아 맞다, 너희 답지 안 줬는데. 지금 풀면 뽑으면 시간이 걸릴 텐데.
20, 30쪽이 15쪽밖에 안 되니까 15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나와 있어요. 좀만 기다려. 그리고 책을 산 예쁜 하여튼 숙제를 안 한 못된 채원이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숙제 좀 해줘. 2주 동안